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알테오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또 어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해서 20% 이상 또 급락을 하면서 이 다른 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특히나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낙폭을 좀 빠르게 키웠었는데, 제가 이제 이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그 녹색 밴드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9시 한 10 몇 분 정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그냥 바이오 더 추가 매수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와 어쨌든 우선은 이 알테오젠 주가가 아무튼간에 그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는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공포감이 좀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또 이미 또 낙폭을 다 만회한 상황에서 또 따라가는 거는 또 약간의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용기가 좀 필요했던 하루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전에 좀 수익적인 종목들을 불가피하게 털어낼 수밖에 없었고, 기존에 이제 포트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용기를 냈던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지금 빠르게 또 낙폭을 줄이면서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약간 투매성 형식이 나왔을 때는 그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제가 이전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된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관련해서 같이 빠졌던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사실 이 개별 기업의 이슈거든요. 근데 단순히 다른 이 투심 악화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지지만, 지금은 저는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도요,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생쇼 방송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할 때 매일매일 종목을 좀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손절가는 제가 철저하게 10에서 15%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편입을 했었던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쉽게 또 손절가 터치했었지만, 저는 다시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만 잘 철저히 한다면은, 그리고 단가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전 기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한번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어떤 종목 편입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자, 이 차트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 이 종목은 어제도 리뷰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하고요. 뭐 내년에도 그 전망 자체가 여전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결 자체가 알테오젠하고 비슷한 종목들 같은 게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그 안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부 뭐 대형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1000억 관련해서 뭐 또 이런 좋은 이야기들 좀 나와줬었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밤 미국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었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요 업종들, 이 헤지펀드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뭐 기계나 뭐 방산이나 이쪽 관련해서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또 그동안 우리나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기대감 자체,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태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에 또 앞서가지고 충분히 이 CDMO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연내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도 저는 굳이 매수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알테오젠 주가도 아무튼간에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오늘 시가 부근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결국에 시작 가격이고, 시작 가격보다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캔들 색깔로 보면은 양봉이 달려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는 더 이상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만약 국채금리도 미국도 조정이 조금만이라도 나와줬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의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중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내일 정규장에서 어떤 종목들, 나스닥 지수와 연계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 빅테크 아니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 종목들이 또 나름대로 또 엔비디아의 또 어떤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이 3개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저는 이 3개 업종 중에서 그래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지금도 좋다. 끌고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리뷰해 드릴게요. HD 현대 마린 엔진. 예. 요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아침에 또는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조정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사실 조선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방산도 빠져, 미국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빠져, 또 조선 쪽도 최근에 또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한 3%대 정도 조정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지금 추세를 이탈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년 되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선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LNG 쪽 관련해서 이 수출 터미널 물량들 나올 수 있는 물량들 대비해서 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또 LNG 운반선에 대한 또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수주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현대 마린엔진, HD 현대 마린엔진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 좀 드릴게요. 대신에 지금은 아무튼간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오늘 하루만큼은 약간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요거 전저점 최소한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전략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86,500원입니다. 종목명은 ST팜, ST팜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크지만 사실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CDMO 관련된 기업이면서 뭐 최근에 수주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이제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내년 또는 그 이후의 실적 성장이 앞으로 기대되는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업화 물량에 대한 부분들, 올리고 상업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동사의 실적 성장 또는 성장세를 유도하지 않을까,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동평균 선반을 놓고 봤었을 때 차트만 놓고 보시면 자 241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241선인데 어제 이탈을 했죠.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양봉이 달려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면 바이오시밀러, CDMO 쪽 이쪽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241선에 좀 이탈을 했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양봉 말아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동평균선 매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지지선, 저항선 이거에 대해서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시장이 정상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게 양봉에서 다시 한번 말아준다면 이때처럼 휩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전에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10%, 10몇 프로 이렇게 손절 잡아가지고 한번 됐던 종목이지만 다시 저는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기업은 결국에 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많이 이전부터 강조를 드려서 좋은 기업이었던 종목인데 뭐 RNA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주 원료 글로벌 3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또 좋은 이야기들이 올해 나왔던 부분들 중에 뭐냐면은 이 렉비오라고 할 수 있는 그 렉비오의 판매량 자체가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 자료 하나 있는데 보면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화 물량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대감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뭐 이메텔 스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냥 렉비오의 사례를 보면은 자, 렉비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이 렉보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쪽 관련해서는 2차 벤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1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즐런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벤더라고 해가지고 1차 벤더한테 남은 물량을 갖고 오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외 지역에 들어가는 이 렉비오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하늘색과 파랑색 이 하늘색은 미국 그리고 이 파랑색은 미국 외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보다는 이런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렉비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반사이익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자체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여전히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10월 초부터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상방은 좀 막혀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하향 안정화됐었을 때 대표적인 금리 수혜 업종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외형 성장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또 하나 이슈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2월 19일 날 올레자레센 FDA 폼워커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 관련해서 또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이 상업화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한번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한번 휩쏘이길 바라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 매출 보시면 이 포인트가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96,200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3시 45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3시 45분부터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 공개 방송 내용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꼭 3시 45분에 오셔가지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 업종들 조정의 시작일지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 준비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